야당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처음 선택한 당대표 김기현 당선인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부터는 김기현 신임 대표를 연결해 소감부터 각오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축하합니다. 무엇보다 소감 먼저 여쭤봐야 되겠죠? 다소 험한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느낌 어떠신지요? 4명이 경선을 하는 과정이어서 1차에 과반을 얻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 걱정과는 달리 약 53%라는 경이로운 득표율을 보인 것은 우리 당원들의 표심이 결집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결집은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대표와 대통령이 공조와 협력을 잘하라, 이런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된 이후 첫 당대표이십니다. 윤석열 정부와 보조도 맞춰야 되고 무엇보다 내년 총선 승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이릅니다만 구상이 있으신지요? 총선을 여당이 이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생을 잘 챙겨서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겁니다. 저 당이 유능한 정당, 일 잘하는 정당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우선 당장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대로 도와주더라. 그 민생 정당으로서 잘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건은 좋은 인물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잡음 없이 정말 유능한 사람, 그리고 주민들이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세울 수 있는 공천 시스템, 공정한 공천을 통해서 인물을 잘 뽑는 것,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가 압승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당대표 선출 과정을 좀 돌아보면 100% 당원 투표, 투표율도 55% 역대 최고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요? 당원들께서 사실 이번에 당대표를 뽑으면서 매우 확고한 당원들이 주권, 이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하는 주권의식을 가진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55%를 넘어서는 이런 투표율, 상상이 어려운 그런 선거였고요.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도 아니고 당 대표를 뽑는데 이렇게 압도적 투표율과 또 4인 경선 과정에서 1차에서 53%에 이르는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 당원들이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다. 긍지가 높아졌다. 당 내에서 그동안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제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 당의 주인이 당의 대표가 아니라 당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가 담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레이스 초반 선두는 아니셨습니다. 이른바 친윤석열계 의원들 지지를 받는 단일 후보가 된 이후에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렇다 보니 이후에 이제 윤심을 놓고 또 말이 많았습니다. 여당의 새 비전과 정책을 바라던 국민들 기대에 부합했다고 보시는지요? 여당은 대통령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대통령하고 호흡이 안 맞아서 어긋난 길로 가겠다. 그러면 여당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뜻이 맞아야 되고요. 대통령과 뜻이 맞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심을 잘 받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윤심도 필요하고 민심도 필요하고 당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윤심은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여당의 숙명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번에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두로 올라선 이후 이제 종반에 가서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로 곤욕을 치르셨는데 울산 땅 의혹, 또 막판에는 대통령실 일부 행정관의 선거 개입 논란,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이 공수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런 꼬인 실타래 풀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당연히 풀어야 될 것이고요. 울산 땅 문제는 벌써 15년 전부터 민주당이 계속 떠들어대면서 말하고도 닳도록 써먹었던 이슈인데 얼마나 조사할 것도 하시고요. 제가 불법한 거 없으니까 그건 당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막판에 불거진 행정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그 문제는 이미 투표가 거의 다 끝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논란을 벌인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압도적 지지 차이가 났습니다. 53대 23 정도였죠. 아마 그런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당심은 확고하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당내에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보다는 대화합을 이루는 모습, 그것이 우리 당원들이 바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저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세 분의 후보를 잘 모시고 그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외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려면 현재로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협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더불어서 거취를 놓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대야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가요? 사실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저는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민생이 급하다고 그러는데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이재명 호위무사하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모습, 도대체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민주당이 정말 정상적인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여야는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본적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소수당, 그것도 야당인 시절에도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제가 주도해 나가면서 국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제 바탕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여당의 대표가 되는 이상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민생 먼저 챙기는 정당으로서, 유능한 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확실히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국민들이 원하는 여당의 모습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현 신임 당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